4억 원의 자본으로 주식 투자하여 500억 원대 자산가로 변신한 카이스트의 현인 김봉수 교수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원입니다. 오늘은 카이스트의 현인으로 불리우는 투자의 대가 김봉수 교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카이스트의 현인,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마치 오마의 현인 워렌 버핏과 비슷한 별칭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 즉슨 워렌 버핏만큼 투자의 대가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그랬는지 한번 알아보실까요? 우선 김봉수 교수님이 투자를 시작한 일화를 좀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카이스트 화학과 교수인 김봉수 교수는 2004년 국제화학계에 이름을 알리며 연구하던 중 아이들이 대학교에 들어가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계좌는 텅텅 비어 있었고 아이들의 학자금 및 유학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무엇을 해서 돈을 더 벌어볼까 하다가 교수의 본업과 더불어 자본시장을 연구하고 공부하여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김봉수 교수는 주식 투자를 시작하였지만 본업인 연구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대개 투자를 하려면은 본업을 연동하여 투자하느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김봉수 교수는 자신이 투자한 기업을 믿고 맡기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설명을 했으며 본업을 저버리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수로서 2010년 1월에는 세계 최초로 초탄성 무결점 단결정 금속 나노선을 개발하는 등 그가 출원한 특허는 무려 60개가 넘는다라고 설명을 했으며 2011년에는 대한화학회에서 학술 대상까지 받게 됩니다. 본업에도 충실하고 투자에도 충실했다고 하니 정말 정직한 투자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김봉수 교수님은 주식 투자 고수로서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여서 기업 투자 시에는 지분율을 5% 미만으로 조정하여서 투자를 했지만 투자가로서 욕심이 생겼고 동시에 사람들에게 자본주의 시장에서 주식이 지닌 중요성을 알리고 싶어 주식 투자 고수로서 세상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김봉수 교수는 주식 투자를 자본주의 시장이 만들어낸 꽃이라고 설명했으며 자본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식 투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구매하지만 전화 기능뿐만 아니라 게임을 즐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비자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으로 보면 단순한 소비자 입장으로 끝나게 되지만 자본가로서의 시선은 그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기업에 초점을 두고 수익을 공정하게 쌓을 수 있는 방법으로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김봉수 교수는 이 점에 초점을 두고 투자를 시작하였고 4억으로 시작한 투자금은 오늘날 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축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김봉수 교수님이 투자한 기업은 어디였을까요? MLB 브랜드로 유명한 FNF, 욕실 자재 기업 IS 동서, 모직물 가공 기업인 부산 방직, 온라인 교육 기업인 메가스터디, 역시나 우리가 잘 알만한 기업들로 구성하여 투자하였고 대박을 내신 걸로 유명합니다. 그중 김봉수 교수님을 유명한 투자가로 만들어준 기업은 바로 FNF라는 기업이었습니다. FNF는 1972년 설립된 의류 생산 기업으로서 레노마 스포츠와 MLB 브랜드를 런칭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기업이었습니다. 이후 2012년 아웃도어 의류 브랜드인 디스커버리를 런칭함으로써 이 기업에 집중하여 매집을 했다고 하는데요. 경쟁사 제품에 비해서 디자인이 매우 월등한 점을 착안하고 투자에 관심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는 옷은 예뻐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아웃도어 의류는 디자인보다는 기능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을 했으며 디스커버리 제품은 디자인이 큰 매력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디스커버리는 2014년 매출 1,500억 원을 돌파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14년도 한 해만 해도 매장을 50개 이상 추가 개점하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김봉수 교수님께서는 기업의 성과 및 제품을 분석하여 투자하였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기며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직접 백화점 등을 방문하면서 신상품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의 진정한 가치 투자자로서의 면모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김봉수 교수님의 투자 비법은 어떻게 될까요? 총 5가지 비법을 가지고 투자에 임했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수에 반하는 투자를 하라. 사람들은 대부분 심리의 함정에 빠진다고들 합니다. 유명한 축구팀인 아스날과 스완지의 경기 중 누가 이길 것인가 하는 게임을 예시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아스날이 강팀이고 무조건 아스날이 이길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100명 중 95명의 사람들이 아스날에 베팅합니다. 하지만 베팅을 많이 한 만큼 배당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못 가져가게 되죠. 동시에 과연 아스날과 스완지 중 아스날이 정말 강한가에 대해서 분석을 하지 않고 그저 유명한 팀이니까 당연히 이기겠지 하는 심리에 빠지게 됩니다. 스완지 감독의 전략이나 강점은 무엇인지 등을 분석하고 의외로 스완지의 능력이 아스날보다 월등한 것을 분석하여서 충분히 스완지가 이길 수 있는 분석이 나온다면 더욱더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게 되겠죠. 이렇듯 다수에 반하는 투자를 하게 된다면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런 심리 함정에 빠진다고들 설명을 했습니다.
김봉수 교수님이 자신의 일화를 통해서 더 쉽게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2005년 당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EBS에서 교재와 연계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기억이 나네요. 그때 당시 젊은 고등학생이었으니까요.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사교육 학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제대로 오르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투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김 교수는 그와 반하는 투자를 시행하였고, 아무리 공교육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고 한들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학구열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면밀히 분석하여서 눈여겨보고 있었던 메가스터디에 과감하게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메가스터디는 상장 후에 얼마 안 돼서 200%의 수익률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김 교수님은 다수에 반하는 투자를 하라고 그 비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소외된 기업을 찾아라. 첫 번째와 연계되는 비법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기업,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잘 알려지지도 않은 기업인데 당연히 좋은 기업이 아니지 않나? 가치가 없는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목받지 않는 기업 중 상당히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특히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은 기업을 주목해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시가총액에 비해 보유한 자산이 많으면 실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본업에 충실해 왔으며 부동산 및 여윳돈이 있으면 위기도 견뎌내고 언젠가는 가치가 발현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인데요. 김 교수가 그중 덕을 본 기업으로는 철강 제조기업인 동양에스텍이라는 기업을 통해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동양에스텍은 약 200억 원의 포스코 주식과 토지 등 유형자산을 300억 원가량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그에 반해서 시가총액이 300억 원밖에 되지 않아서 매우 저평가된 상황에 있어 즉각 투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역시나 주가는 투자한 지 2달 만에 30%가 상승했지만 여전히 저평가된 것을 보고 꾸준히 가지고 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외된 기업 중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 투자하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세 번째 비법은 긴장감을 유지하며 즐겨라입니다. 김 교수가 10년간 투자하면서 주식 투자할 때는 항상 긴장감을 가지며 투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재산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으며 실패하면 길바닥에 나앉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가하며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나 불편한 긴장감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식 투자는 정말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으며, 투자를 하는 사람 대부분이 또 떨어졌네, 정말 미치겠네, 죽겠다 등을 말하며 즐기지 못한다면 절대 주식 투자판에서는 이길 수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 교수는 자신의 전공인 화학 다음으로 주식이 재밌다고 설명을 했으며, 긴장은 하되 재미있고 즐겁게 투자하는 것이 세 번째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 원칙으로는 고수를 따라하라입니다. 김 교수가 읽은 책들은 대개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등의 투자의 기재가 쓴 책에서 그런 투자 비법들을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무턱대고 고수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고수들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였는지 등을 공부하고 벤치마킹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지금 김봉수 교수님으로부터 배운 원칙들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고수를 따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정부의 정책을 따라 투자하라입니다.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정부 정책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업 하나하나 분석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전체 시장을 읽는 눈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시장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는 언제 할 것인가, 정부는 친환경 정책 등을 펼칠 것인가 등을 연구하면서 그에 걸맞는 정부 정책 수혜 기업들이 있을 것이니 그렇게 투자하는 방법도 하나의 비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전에 주식농부 박영욱 대표님 영상에서 보았듯이 친환경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3,000리 자전거를 매입하여 큰 수익을 안겨준 이야기를 생각해보니 정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카이스트의 현인 김봉수 교수님의 투자 비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업에도 충실하면서 주식 투자를 즐길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재밌는 투자 비법, 저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실천해보고자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